김영철이가 이제 달러스에서 이제 워싱턴으로 이제 가겠죠. 그러면서 트럼프를 만난다고 해요. 네, 이제 워싱턴에 도착했어요. 오늘 아침에. 네. 트럼프를 만난다고 하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3월하고 4월에 이제 처음엔 하노이였는데 이제 다낭에서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철이 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갔다. 이 천안함에 그 정말 주범인 김영철이 미국 땅을 밟는 것도 저는 진짜 정말 속 터지는데요. 아마도 이 친서에는 내용이 제 생각에는 ICBM 폐기한다. 그 다음에 영변 핵세찰 받겠다. 이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뭐 셧다운에다가 뭐 난리 나고 한데 한번 자기가 이렇게 블러핑할 거 막 뻥칠 게 생기는 거죠. 한번 우리도 좀 빈정 좀 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김영철 미국 도착 한국은 먼 산 보기로 뽑아봤습니다만 이제 우리 국정원장이 뭐 최근에 자꾸 미국 갔다 온다고 그래요. 근데 갔다 오는데 이제 북한 측 입장을 설명해 주러 가겠지요. 아마도 미국 측한테 북한은 이러이런 뭐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제 그게 옹호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철이 트럼프를 아마 내일쯤 만날 것 같아요. 이제 만나면은 이제 트럼프의 태도 아마 내일쯤 아마 2차 북미 회담의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무진에서 이미 정리가 됐고 지금 이제 판문점에서 CIA 친구들하고 북한 통정부 친구들이 계속 만나왔어요. 만나왔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협의 내용을 가지고 폼페이오 만나서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추인을 받는 트럼프 추인을 받는 이제 그런 식의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요.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관심이요. 자, 2차 북미회담 한다. 오케이. 그러면 2차 북미회담을 한다고 일정이 발표되면 이미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습니다. 정상회담 역사에 무슨 이야기냐? 정상회담 다 정해놓고 합니다. 아이템이 다 정해놓고 결론까지 다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정상회담이라는 건. 그러면 지금 이미 결론이 다 정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폼페이오가 만나면 대충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정이 발표되고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제재 완화를 어느 정도 해준다. 대신 북한이 영변 핵시설 이미 다 오래된 쓸 수도 없는 영변 핵시설 폐지한다. ICBM 우리 없애겠다. 그것은 니들 와서 봐라. 라고 끝나고 이제 그래서 이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트럼프는 내가 엄청난 걸 했다고 지 혼자 박수치고 자화자찬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는 이제 별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이제 미래 핵은 몰라도 과거 핵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전 지금 김영철의 도착 이후에 계속 전개될 상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지금. 이러기 때문에 지금 김영철 도착 그래서 트럼프가 내일 어떤 이야기를 또 할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얘기로는 이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절대로 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 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화당의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의 공화당인데 공화당의 최대의 말하자면 지지받았던 층은 뭐냐면 미국의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굉장히 국가의 안보라든가 또는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하나의 세계 판도서에서의 미국 중심을 굉장히 강조했던 정당입니다. 근데 트럼프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트럼프는 그냥 아메리칸 퍼스트에서 그냥 미국 내에서의 아메리칸 퍼스트인 거죠.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매티스라든가 이런 지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결국은 이번 협상이라는 것은 트럼프의 국내용으로서 치환시키는 국내용으로서 점수를 얻기 위한 협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티스가 없는 트럼프에 대해서 공화당조차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우려해야 될 거는 바로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의 그 기자회견을 봤을 겁니다. 이 민주당에서 한국 민주당에서 초대를 해갖고 갔을 때 강경화가 벌크 캐시, 즉 대량 현금만 이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에 들어가지 않도록만 하겠다.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정무적으로 지금 꽝인 거죠. 그러나 또 강경화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맨날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솔직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걷고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다시 닷새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혀 그럴 계획은 없다. 이런 식으로
입막음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두 번 속습니까? 딱 보면은 이제 견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에 트럼프하고 즉 김정은하고의 회담 전에 엄청나게 말하자면 기반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말하자면은 이 금강산과 그리고 문제에 말하자면은 이 북한의 개성공단, 이 북한 개성공단이 무려 연간 1억 5천만 달러는 이 어마어마한 캐시가 오가는 정말 북한으로서 보면은 진짜 보물단지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하고 지금 눈치 봐가면서 협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강경화 장관이요, 국가 기밀을 누설해 버렸어요. 정말 어디 좀 무능한 데다가 눈치까지 없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을 그냥 까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아차 싶으니까는 이제 네. 그냥 걷어들인 것인데, 아마 지금 현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든지 이 대북 제재에서 빼내겠다는 것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번에 김정은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하자.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제안을 하자. 북한에서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맞춰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른바 대북 제재, 미국 주도의 세계 제재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금강산 관광 재개할 수도 없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의 현금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개성공단. 이것을 예외 조항으로 만들겠다. 저는 지금 현 정부가 현재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 가서 설득하고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자, 이것을 예외로 만들어 다오. 그럼요.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북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북한 측에 김정은이 제안했던 걸 지금 가서 미국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 조각과 이제 북미 간의 이른바 연락사무소 또 이제 종전협정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을 아주 설득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편히 북한 주도의 중국이 옆에 있고 한국이 옆에 있습니다. 북한이 가운데 있고 시진핑과 문재인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이른바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가서 미국을 가서 설득하는 이 구도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정책의 구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김정은이 선에 서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참 제가. 그러니까 북한 서포터즈가 문재인 대통령인 거죠. 그리고 북한의 그 김정은의 지침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변화버리지 않습니까? 전에는 종전협상을 하다가 그 다음엔 제재 완화라고. 이 북한을 보면은 지금 청와대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북한과 또 미국의 이런 협상, 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나는 거를 우리가 구경만 해야 되는 지금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지금 입이 귀에 걸려갖고 있겠지요.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된다. 참 이런 대한민국 여러분 빨리 바꿔.